이번에는 그 생활 글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자기소개서하고 자서전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10월 11일자, 10월 14일자 한겨레 신문에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중소기업 사장 아들 등 4명을 위조된 서류로 미국 명문대에 입학시킨 혐의로 입건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 입시 브로커가 학생의 자기소개서도 대피를 했다는 겁니다. 2016년에 여름 타이 우돈타니 현지 시장에 직접 찾아가서 커리 요법을 배웠고 한국의 맛을 가미해서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했다는 내용의 그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다 거짓이었답니다.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이란 책을 읽고 영향을 받았거나 또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썼다는 겁니다. 브로커가. 얼마 전에는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. 2015년에 그 대학 입학시험의 자기소개서가 7,626건이 표절로 판명이 돼서 감점을 받았습니다. 거기에 나온 거 보니까 유명대학교 적발이 이제 나왔는데 동국대학교 32건, 성균관대학교 23건, 경희대 22건, 서울대 19건, 고려대 10건, 연세대 10건, 서강대학교 5명 이렇게까지 나왔더라고요. 이 자기소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참 필요하니까 하다 보니까 나타난 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기소개서는 출제자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단순하고 명확하고 소박한 정직, 성실, 긍정, 창의적인 거, 도전정신 이런 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. 말하자면 이제 이력서에 쭉 있는 거 있잖아요. 이력서에 없는 걸 보고 싶은 겁니다. 그래서 좀 단순하게 하려면 너무 길게 할 필요도 없고, 이제 물론 출제자에서 요구하는 길이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야 되겠지만, 길 경우에는 중간 제목을 하나씩 붙이면 평가자 읽는데 참 좋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는 너무 잘 쓰려고 할 것도 없어요. 너무 잘 쓰면 의심을 받습니다. 대필된 거 아닌가. 그리고 겉으로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평가, 의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. 솔직하게 또 자기의 그 단점도 쓰면서 고쳐왔다는 이야기 또는 앞으로의 생각 이런 걸 쭉 써야 될 겁니다.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. 평소에.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그동안 해온 거 자료를 쭉 모아놓는 거잖아요. 제가 아는 후배 한 사람은 이 포트폴리오 한 장 가지고 대기업에 취직을 아주 중요한 자리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. 이 사람이 그 디자인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그동안에 자기가 만들었던 졸업작품이나 상 받은 디자인 또 관련 자료 이런 것들을 계속 모아놨습니다. 보통 이 디자인학과라고 하는 게 이제 각 학교에 많기 때문에 취업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.
근데 이 친구도 그 뭐 좀 좋지 않은 곳에서 그냥 이렇게 알바 형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대기업에서 디자인 공고를 보고 응모를 했는데 이 포트폴리오 하나 가지고 그대로 합격이 결정됐다고 들었습니다.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평소에 이제 그런 걸 좀 만들어 두는 것도 좋습니다. 자서전 얘기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. 이제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또 시간적 여유가 있고 돈도 여유가 있고 그렇게 되면 하고 싶은 게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좀 쓰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. 우리 집 사람은 가끔 자기 어머니가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쓰고 싶은데 참 글 재주가 없다 이런 그 말을 가끔 하더라고요. 역동적인 우리나라는 식민지와 해방, 한국전쟁, 이 독재정부 이런 데서 쭉 거치면서 상당히 그 질곡이 많은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살아온 이야기를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쓰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. 소말리아의 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. 한 노인이 사망하면 도서관이 불탄 것이다. 평생 쌓은 지식과 경험은 누구나 대단한 자산입니다. 어떤 사람도 책으로 쓰면 몇 권의 책이 나옵니다. 그래서 자서전을 통해서 인생을 정리하고 더 나은 삶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자서전을 못 쓰는 이유가 이제 되게 있는데, 이 걱정을 하는 이유 있는데 되게 어떤 걱정을 하느냐 하면은 문장력이 없다. 그 솔직하게 쓰면은 좀 걱정이 됩니다. 자기 치부가 드러나고 또 쓰다 보면 자기 살아온 것, 어떤 사람과 관계가 또 있잖아요. 그런 것 때문에 좀 솔직히 쓰기 어렵다. 또 자서전을 쓰면은 도대체 이게 누가 읽을 것인가? 자녀들이 나 읽을까? 심지어 쓴 자기도 잘 안 읽을 것 같고. 또 한 가지는 이제 돈 문제가 있죠. 출판비. 이런 걱정들 때문에 되게 쉽게 시작을 못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,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. 첫째, 편지를 쓰세요. 자녀들한테.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고는 그냥 편지를 씁니다. 생활 글쓰기 방법으로. 그게 이제 미국의 그 $100짜리 지폐 얼굴에 들어가 있는 벤저민 프랭클린 대통령 자서전은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데요. 그게 자기 자녀들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. 이 사람이 가나단 집안에서 태어난 17명 형제 중에 그 막내로 태어나서 10살 때 학업을 중단해야 했지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삶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쭉 썼어요. 여러분들도 자기 자녀들한테 편지를 쓰면 그게 이제 자서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사진첩을 만드는 겁니다. 자기 돌 사진서부터 뭐 졸업사진 쭉 살아오면서 찍은 사진 있잖아요. 전부 꺼내놔요.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 썼던 편지, 연애 편지 뭐 별거다. 그리고 받은 답장 이거 다 모아놓습니다.
그리고 이거를 전부 설명을 붙여요, 하나하나.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편집을 하는 겁니다. 앞에 들어갈 거, 중간, 뒤에 들어갈 거.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 머릿말에 쓰고 싶은 얘기를 좀 씁니다. 이걸 왜 만들었다. 그리고 끝에 가서 에필로그에 결론을 쓰는 거죠. 그 좋은 자서전이 됩니다. 이거를 뭐 10권만 만들어도 돼요. 많이들 안 보는 거니까. 좀 볼 사람이 많으면 한 100권쯤 만들어도 되고요. 예,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정리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.